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유시민 지음 생각의 길 출판 표현의 기술입니다. 책머리 유시민 작가의 소개글에 남한테 패 끼치지 말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자는 좌우명을 지키려고 애쓰며 산다 라는 소개글이 인상적입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아, 나는 잠들었는가? 깨어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느냐?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리어왕 1막 4장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리어왕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은 적이 없는 사람도 이 말은 어쩐지 한 번쯤 들어본 느낌이 들지 모릅니다. 1992년 어떤 문학상을 받았던 소설 제목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작가 이인화 씨의 소설이죠. 제목을 리어왕에서 인용한 이 소설을 두고 표절 논란이 벌어진 탓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혼성 모방이니 하는 문예 비평 전문 용어가 잠깐 유행하기도 했어요. 표절과 혼성 모방이 뭐가 다른지 따지려고 이 말을 꺼낸 게 아닙니다. 글 쓰는 사람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리어왕은 비몽사몽 혼미한 상태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남한테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인화 씨의 소설 제목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마치 무슨 주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제겐 그렇게 들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다운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철학적 자아의 특성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인간 일반의 본성 위에 그 어떤 자기만의 것을 세웠는지 말하라는 것이죠. 질문은 간단한데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해요.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 사회를 보는 관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내게 중요한 욕망과 그것을 실현하려고 선택한 방법,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어떠하며 그게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면 남을 흉내내는 글밖에 쓰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정체성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게 많거든요.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 세계관과 인생관은 모두 내가 오감을 동원해서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인가? 자문해보면 아니란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의 정신세계에는 문명이 생긴 후 수천 년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 지식인들이 창조한 지식과 정보와 이론의 조각들이 무수히 박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야만 할 때가 오지요. 모르는 사람과 새로 관계를 맺을 때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는 소개팅 자리에서는 간결하고 인상적인 자기소개를 해야 호감을 얻습니다. 상급 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하려고 할 때는 글로 자기를 소개해야 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익히는 것도 자기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글 쓰는 사람은 새 책을 낼 때마다 자기소개서를 새로 씁니다. 글쓰기 강연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분들이 왠지 민망해 하더군요. 자기소개서 같은 문제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소개서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시, 소설, 에세이, 평론, 칼럼, 논문에 비해서 자기소개서는 품격이 덜하다는 통념이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매우 불합리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인문학의 중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제대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물어야 하고 일시적이라도 어떤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려는지 말하는 글이죠. 이만큼 중요한 글쓰기 주제도 달리 없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품격이 있는 장르가 아니라는 통념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소개서에 특별하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진학을 앞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돕는 부모와 교사들입니다. 취업 또는 재취업을 하려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글쓰기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자기소개서도 모범 답안이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쓴 자기소개서와 그렇지 않은 자기소개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잘 쓴 자기소개서일까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챙깁니다. 첫째,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거짓 없이 그리고 명확하게 요약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에 심각한 정보 불균형이 있어요. 쓰는 사람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다 알지만 읽는 사람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는 읽는 사람이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과장한다는 느낌을 주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기 자랑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일수록 소박하고 담담한 문장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자기소개서에는 글쓴이가 읽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써야 합니다. 읽는 사람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느낄 만한 사실을 중심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읽는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자기 인생을 요약해야 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회사의 생존과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업종, 시장 상황, 경영자의 철학, 조직 문화, 직종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사람의 특성은 기업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내가 그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 경력, 인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도드라지게 강조해야 합니다.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발췌 요약하는 거지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진실과 사실을 쓰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도록 써야 한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남의 것으로 평을 하자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 것을 가져왔습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날개에 유시민이 소개하는 유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던 저자 소개입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렇지만 사는 것은 전공과 별 상관이 없었다. 출판사 편집사원, 신문사 해외통신원, 공공기관 계약직, 신문 칼럼니스트, 방송토론 진행자, 국회의원, 장관 등 여러 직업을 거쳤다.
지금은 역사와 문학 관련 에세이를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5년 넘게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작가 말고 다른 직업은 가지지 않을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저서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청춘의 독서, 후불제, 민주주의, 국가란 무엇인가? 나의 한국 현대사 등이 있다. 여기에 사실이 아닌 정보는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요약했을까요? 독자의 호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글쓰기 실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독자가 그런 느낌을 받아야 책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이것은 글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출한 저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썼을까요? 아닙니다. 저자 소개는 책에 따라, 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국가란 무엇인가 책 날개에 실었던 저자 소개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란 덕분에 거리와 감옥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 감옥에서 항소 이유서를 쓰면서 글쓰기 재능을 처음 발견했다. 민주화가 시작된 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아내와 함께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에 돌아와 책과 칼럼을 쓰고 방송 일을 하다가 2002년부터 정치에 참여했다. 좋은 대통령, 좋은 나라를 만들겠노라며 뛰어다녔는데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았다. 2008년 총선 후 정치 활동을 접고 글쓰기와 강의 활동에 몰두하던 때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 자서전을 대신 정리하면서 슬픔을 견뎠다. 2009년 국민참여당 창당으로 정치 무대에 돌아와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국가를 꿈꾸며 일하고 있다. 2009년 용산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게 됐다. 인류의 지성들이 남긴 국가에 대한 고전을 탐독하면서 훌륭한 국가는 무엇보다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해졌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독자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저서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대한민국 개조론, 후불제 민주주의, 청춘의 독서 등이 있다. 여기에도 사실이 아닌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저자 속에는 내용이 적잖게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직업을 바꾸었고 그래서 거래처와 고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보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소개하는 저는 예전에 작가였던 정치인입니다.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2011년의 대답이었습니다. 반면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 소개하는 저는 한때 정치를 했던 작가입니다. 똑같은 자연인 유시민인데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인생 계획, 책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정체성을 다르게 요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미 알아채셨을 겁니다. 작가 유시민은 글쓰기와 관련이 있는 경력을 내세우지만 정치인 유시민은 투쟁 경력과 정치 이력을 강조합니다. 작가 유시민은 담담하고 소박한 어조로 말하지만 정치인 유시민은 약간 흥분한 어조로 말합니다. 정치인 유시민은 작가 유시민과 달리 저서 목록에 경제학 관련 도서를 2개 넣었습니다. 독일 유학 경력도 적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의 호감과 지지를 얻고 싶었던 거지요. 유권자들은 경제를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해외 유학 경력도 좋게 평가합니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투쟁 경력을 따집니다. 하지만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은 다릅니다. 제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얼마나 오래 글을 썼는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는 정직하게 쓰되 읽는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읽는 사람이 다르면 자기소개서도 다르게 써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인생 텍스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는 경력, 성장 환경, 경험, 인간적 개성, 능력, 성격의 특징과 장단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계획, 포부, 소망도 포함합니다. 남들은 이 텍스트 전체를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학의 신입생 선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지원자의 인생 전체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원자가 공부를 열심히 잘할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지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회사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읽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좋게 평가할 정보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학생과 직원을 선발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첫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일반적 미덕을 지녔는지 살핍니다. 정직, 성실, 겸손, 예의, 열정, 인내심, 너그러움, 지혜로움, 기백, 포용력 같은 미덕 말입니다.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다 믿어주지도 않아요.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써야지요. 둘째,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살핍니다. 활동,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외국어 구사 능력, 봉사활동 경력, 성격 같은 것을 봅니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잘할 학생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기업이 사원을 뽑을 때는 그 회사의 특정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려고 하고요.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쓰는 자기소개서는 효과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여러 미덕을 가진 좋은 사람이며 지원하는 부서에 꼭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기소개서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제가 문필업을 접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 콘텐츠 제작사의 경력사원 채용시험에 응시한다면 자기소개서를 또 다르게 쓸 것입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익명의 독자가 아니라 회사의 사장님과 간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자기소개서에서 아마도 정치 경력은 최소화하겠지요. 그 대신 옛날 일까지 끄집어내어서 1988년 개간 창작과 비평에 신인 추천을 받은 소설가임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의 8부작 멜로드라마 대본을 쓴 적이 있고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경력도 빼먹지 않겠지요. 대표 저서도 정치나 헌법에 관한 것보다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과 청춘의 독서를 앞세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보다는 그것을 읽을 사람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해진 분량만큼만 써야 합니다. 진학 서류에 넣을 자기소개서는 하필 왜 그 학교 또는 그 학과를 가려는지 제대로 써야 하고 취업 서류에 넣을 자기소개서는 하필 왜 그 기업, 그 업무에 지원하려는지
분명하게 써야 합니다. 제 아들은 어린 시절 인생 열정의 대부분을 축구에 쏟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잘못 만나 적합한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한 탓에 축구 선수가 되긴 애초부터 틀린 아이였습니다. 제가 만약 그 아이라면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갈 겁니다. 베르셀로나 광팬이고 클럽 축구는 스페인이 세계 최강이며 월드컵에서도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 국가들이 강세이기 때문에 축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면 제2 외국어는 스페인어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런 고등학교에 원서를 낸다면 자기소개서의 아래 내용은 반드시 넣으라고 조언해 주겠습니다. 저는 유치원에 다니던 2006년 독일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고 축구에 빠진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축구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뛰었지만 재능이 부족해서 선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것이든 반드시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 것입니다. 축구 해설자, 축구 담당 기자, 축구 중계 전담 아나운서, 프로축구단 직원, 스포츠의학 전문의나 물리치료사, 뭐가 됐든 축구와 관계 있는 직업을 가지려 합니다. 세계 축구계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면 영어는 기본이고 스페인어와 독일어도 능통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지원한 것은 제2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인생의 꿈을 이룰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보았습니다. 저도 그 나이 때 재능은 없지만 열정이 넘치는 축구광이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골을 넣었을 때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로 올라오는 전율, 그 진한 맛을 압니다.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 열정을 쫓았다면 저도 한준희 씨처럼 축구 해설을 수준 있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들이 제 조언을 받아들였냐고요? 아닙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자 전두엽이 갑자기 발달했는지 자신의 진로를 넓게 열고 보통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한 가지 더, 문장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훌륭한 자기소개서도 문장이 나쁘면 빛이 덜 납니다. 자기소개서의 문장은 단순, 명료, 소박할수록 좋습니다.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이 자기소개서를 받는 목적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지 글솜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의 문장이 지나치게 화려하면 대필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겉으로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나열해도 좋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 조직의 현 주소와 당면 과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합니다. 조직의 채용 담당자들은 막연히 스펙 좋고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조직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면서 조직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는 자기소개서는 성능 좋은 오발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직업을 거쳤고 서로 다른 자기소개서를 숱하게 써본 사람으로서 자기소개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높아심에서 뱀다리가 될지도 모를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조금은 비굴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겐가 잘 보이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 말입니다. 나는 남들과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고 똑같이 귀한 소우주인데 누구에겐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바둥거리다니
어쩐지 비참한 기분이 들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좋은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존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독립해서 살아가는 철학적 주체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군집을 이루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며 운명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서로 잘 보여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그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제대로 소개하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의 권투를 빌며 지금까지 유시민 지음, 생각의 길 출판, 표현의 기술 중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챕터를 읽어보았습니다. 낭낭서가의 나에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